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국의 독초로 요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중국인 유튜버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위험한 식재료, 미국 식탁을 위협하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레스토랑 앞에서는 시위대가 위험한 음식 물러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그 식재료가 사실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즐겨 먹어온 귀한 식재료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을 살리고 수많은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프랜차이즈 테이스티 모먼츠의 메뉴 개발 팀장 에반 로슨입니다. 3년 연속 올해의 메뉴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었고, 제가 개발한 메뉴들은 전국 매장에서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했죠. 미국의 유명 요리 잡지들은 저를 미식의 혁신가라고 불렀고, 제 레시피는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방에 홀로 남아 도마 앞에 서 있는 저는 더 이상 그 찬란했던 과거의 에반 로슨이 아닙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멈췄고 한숨만 나옵니다. 창 밖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어오는 걸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메뉴 개발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에반, 이번 신메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사에서 온 메뉴 개발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죠. 아직 완성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제가 만든 모든 요리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으니까요. 한때는 미식의 혁신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단순한 맛 조합조차 어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슨 팀장, 우리 레스토랑의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15% 감소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신메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사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개발한 트러플 버섯 리조또는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매장 매출 1위를 기록했었죠. 그때만 해도 요리는 제게 끝없는 모험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요리사일 뿐이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아나였죠. 에반, 오늘은 일찍 퇴근했나 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 저도 모르게 피곤한 한숨이 새어나왔고 리아나는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또 신메뉴 때문에 고민이네요. 에반,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주말, 리아나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리아나는 여행 작가답게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에반, 이거 한번 봐요. 리아나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다음 달에 한국으로 취재를 가기로 했어요. 에반도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조금 비웃듯 웃었습니다. 케이팝이랑 김치밖에 없는 곳 아닌가? 거기까지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리아나는 제 반응에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반, 당신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난 5년간 아시아 음식 문화를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 음식부터 산과 들에서 자란 자연 재료들까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거기 있어요. 리아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식재료들이 많아요. 발효 음식부터 산나물까지 당신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물론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서 영감을 찾는다는 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리아나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더더욱 이번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리아나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반, 당신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맛,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어쩌면 리아나 말대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는 얼마나 걸릴 예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리아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주 정도예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볼 거예요. 전통 음식점도 가고 현대적인 레스토랑도 가보고 에반이 관심 있을 만한 곳들을 많이 찾아뒀어요. 머릿속으로 회사 일정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신메뉴 출시 마감이 다가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리아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당신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리아나는 제게 한국어 학습 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배워두면 좋을 거라면서요. 한글을 보니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각각의 문자가 가진 독특한 모양새가 신기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국 여행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죠. 스마트폰 속 화면에는 낯선 한글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큼하고 자극적으로 보였고 산나물이라는 것들은 마치 잡초처럼 보였죠. 하지만 리아나가 그토록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리아나 말대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잠들기 전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요리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태양이 막 저물기 시작한 저녁, 저는 강남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명품 브랜드 매장들. 이곳이 제가 아는 그 한국이 맞나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일 줄은 몰랐어. 제 중얼거림에 리아나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반,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예요. 특히 이곳 강남은 패션, 음식, 문화의 중심지죠. 저기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랍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 레스토랑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는 뉴욕이나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거리 곳곳에 즐비한 맛집들은 현지 음식부터 세계 각국의 퓨전 요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김치와 케이팝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인가?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건물의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음식 프로그램 영상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했죠. 음식을 다루는 셰프들의 세련된 플레이팅과 현대적인 조리 기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과연 음식 문화는 어떨까? 특히 우리가 방문하기로 한 전통 음식점은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큼한 김치와 알 수 없는 발효 음식들의 이미지가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리아나는 저를 종로의 한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식당 대청산방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리아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죠.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효된 장류의 깊은 향과 신선한 나물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돌, 나무,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복을 입은 종업원이 상을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에는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의 반찬들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작은 보석함을 열어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반찬이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릇마다 담긴 음식들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상차림이에요. 매일 아침 주방에서 직접 만든다고 해요. 각각의 반찬들은 모두 계절에 맞춰 준비된 거예요. 첫 번째로 맛본 된장찌개는 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효된 콩으로 만든 된장은 꾸덕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냈고 각종 채소와 어우러져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특히 국물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수프와도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콩소메나 이탈리아의 미네스트로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그때 주방에서 나온 주방장 김영자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손님, 고사리 나물은 어떠세요? 고사리, 나물이요? 저는 초록빛 나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양새였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참기름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봄나물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산에서 자란 고사리를 손수 말려서 다시 불린 뒤 조리하는 거죠.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요. 우리 어머님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있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고사리 나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사리는 단순한 산나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봄에 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어린 순만 골라요. 그리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도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만큼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답니다. 처음 먹어보는 고사리의 식감은 독특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거기에 간장의 짭짤한 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단순한 재료에서 이토록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재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김영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사리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귀한 음식이에요. 봄에 산에 올라가서 직접 채취하고 정성스럽게 말려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준비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음식에는 이렇게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영자 선생님은 제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린 고사리예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요리해보세요. 우리 음식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리아나는 저를 한옥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을 기대했던 저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에 이상한 매력을 느꼈죠.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돌담 위로 늘어진 등나무는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았어요.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한옥 주인인 버무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던한 세련미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죠. 이 한옥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참 기쁩니다.
버무 씨는 한옥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청마루, 안채, 사랑채, 각각의 공간이 가진 의미와 역사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담은 철학이죠. 방으로 안내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온기가 느껴지는 온돌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현대식 침대 대신 고급스러운 이불이 놓여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서 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버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한국의 주거 문화입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몸을 감싸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가 아침을 알려주죠. 도시의 호텔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자연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과 같답니다. 저녁이 되자 버무 씨는 우리를 위해 전통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내어준 쑥차는 은은한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내일은 새벽에 저와 함께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보시겠어요? 버무 씨가 제안했습니다. 마침 지금이 제철이라 맛있는 고사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도 좋지만 직접 채취한 고사리는 더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산에 간다고 그것도 고사리를 따러. 하지만 오늘 맛본 고사리 나물의 맛이 떠올랐고 그 맛의 비밀을 직접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니. 아침에는 이곳에 대한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불에 누우니 온돌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고 창 밖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안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와 버무 씨와 함께 채취한 산나물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온 발효의 비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영감이 되었죠. 에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험하는 저를 보며 리아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방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첫 번째로 선보인 메뉴는 고사리 크림 리조또였습니다. 이탈리아 리조또에 한국의 고사리 나물을 접목한 퓨전 요리였죠. 고사리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버섯, 마늘을 볶아 만든 크림 소스의 조화는 생각보다 훨씬 완벽했습니다. 여기에 김영자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고소한 향이 요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두 번째 메뉴는 산나물 페투치니였습니다. 한국의 각종 산나물을 페스토 소스처럼 만들어 파스타와 어우러지게 했죠. 버무 씨가 알려준 대로 나물을 데칠 때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양 요리에 접목하다니. 수석 주방장 마이클이 감탄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같이 새로운 메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주는 호기심으로 많은 손님들이 새 메뉴를 주문했지만 곧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고사리가 뭐예요? 이상한 맛이에요. 너무 낯선데요? 손님들의 리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푸드 유튜버 케빈 리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극적인 비평과 독설로 유명했죠. 처음에는 그의 방문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빈 리의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 테이스티 모먼츠의 새로운 메뉴가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의 카메라는
고사리 크림 리조또를 비웃듯 클로즈업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죠? 마치 숲속에서 주워온 잡초 같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이런 고사리를 약용으로만 쓰지 절대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걸 먹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의 비하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동물에게나 줄 법한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문명국가를 자처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고사리가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는 심지어 고의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파는 레스토랑은 즉시 폐업해야 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고도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나서서 이런 위험한 음식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한국 음식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김치도 그렇고 발효라는 이름으로 썩은 음식을 먹는 문화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란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사리가 독초라니 충격이에요. 한국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망치다니 이런 데서 밥 먹다가 식중독 걸리겠네. 레스토랑의 평점은 곤두박질 쳤고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SNS에서는 고사리 게이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사람들은 저희 레스토랑을 비웃고 조롱했죠.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들은 이를 한국 음식 전체를 깎아내리는 기사로 확대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반, 이대로는 안 돼요. 리아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케빈 리의 영상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고사리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먹어온 건강식이라고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40%나 감소했고 일부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마저 사직서를 제출했죠. 미안해요, 셰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 경력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로슨 팀장,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잖아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가 담긴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버무 씨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평소 같으면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죠. 텅 빈 홀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믿는 이 맛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까요? 그때 리아나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반, 큰일 났어요. 케빈 리의 팔로워들이 우리 레스토랑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대요. 독초 레스토랑 퇴출이라는 피켓까지 준비했다고. 저는 손에 든 고사리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버무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이 떠올랐죠. 이 순간 제가 내릴 결정이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운명을 넘어 제가 믿게 된 가치와 문화를 지켜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는 레스토랑 앞 10여 명의 시위대가 독초 레스토랑 물러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케빈 리의 유튜브 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분명 또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에반, 경찰에 신고할까요? 리아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예요.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시위대를 가로질러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든 스태프들이 따라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킴입니다. 순간 저도 리아나도 놀랐습니다. 매튜 킴은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푸드 크리에이터였죠.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리뷰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매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케빈 리의 영상을 봤어요. 완전한 거짓말이더군요. 고사리가 독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튜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고사리 크림 리조또와 산나물 페투치니, 그리고 새로 나온 메뉴들을 전부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김영자 선생님의 가르침, 버무 씨와의 경험, 그 모든 것을 이 요리에 담았습니다. 요리가 나가고 얼마 후 매튜는 카메라 앞에서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진정한 융합이에요. 매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고사리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죠. 매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봄마다 고사리를 말려 보관하셨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건강식인데 이걸 독초라고 매도하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와 전통적인 조리법에 대한 연구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FDA에서 승인한 식용 산채 목록이고요. 케빈 리는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더군요. 매튜는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보는 앞에서 그는 고사리 요리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최근 논란이 된 테이스티 모먼츠입니다.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 이곳의 요리는 케빈 리의 주장과는 정반대더군요. 오히려 찬사를 받아야 할 혁신적인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고사리 크림 리조또, 서양의 조리법과 동양의 식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의 쫄깃한 식감이 리조또의 크리미함과 만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산나물 페투치니, 한국산에서 자란 신선한 나물들이 이탈리아 파스타와 만나 경이로운 맛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닌 진정한 문화의 교류입니다. 시위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피켓을 내려놓았고 일부는 레스토랑 안을 궁금한 듯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튜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렸습니다. 에반 로슨 셰프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진정한 교류이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실시간 방송의 댓글창이 순식간에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와, 저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케빈 리가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고사리가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될 수 있다니, 한국의 식재료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니 자부심이 느껴져요. 매튜의 방송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진짜 고사리 리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케빈 리의 악의적인 리뷰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저희 레스토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 매튜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이 요리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김영자 선생님에게 배운 것들, 버무 씨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음식의 진정한 의미까지.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사리 하나에도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튜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퓨전 요리죠.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케빈 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해내셨습니다. 그의 라이브 방송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고 오히려 레스토랑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의 줄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채식주의자들과 건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반, 우리 이제 예약이 꽉 찼어요. 리아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튜의 팔로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예약 시스템이 다운될 뻔했다고 해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매튜 킴의 영상 이후 레스토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죠. 단순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김영자 선생님의 가르침, 버무 씨와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트렌디한 메뉴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손님의 리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저는 12살 딸 엘리와 함께 어제 저녁 테이스티 모먼츠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망설였어요. 엘리가 크론병을 앓고 있어서 외식이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매튜 킴의 영상에서 고사리 요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도 낯선 음식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웨이터가 고사리가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요리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엘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먹어보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뱃속이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먹고 나면 늘 고통스러워하던 엘리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고사리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딸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외식을 했습니다. 엘리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소에는 음식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로슨 셰프님,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엘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선물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뷰를 읽는 내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음식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레이첼과 엘리를 다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셰프님을 직접 뵙다니. 엘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죠. 엘리,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저는 새로 개발한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달인 콤부차에 고사리를 넣어 만든 스프였죠.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가 될 거예요. 이름은 엘리의 스프로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엘리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 이름을 따서요? 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거든요.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요리에 대한 철학을 완전히 새로 정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단순히 트렌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를 살리는 데 집중했죠. 주방에서는 모든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고사리를 손질할 때면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고 발효 음식을 만들 때는 버무 씨에게 배운 자연의 이치를 생각했죠. 셰프, 손님이 찾으세요. 어느 날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홀로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죠. 잘 지내셨어요? 김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했죠. 선생님, 어떻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튜 킴 씨의 영상을 봤어요. 당신이 우리 음식의 가치를 이렇게 잘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죠. 김영자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은 단순히 우리 음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 혼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죠. 김영자 선생님은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말린 고사리예요. 당신이 잘 쓸 거라 믿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향긋한 고사리 향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문화의 지혜를 계승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엘리의 스프, 한국의 제철 나물을 활용한 사계절 파스타, 발효 음식의 원리를 응용한 발효 리조또 등 이 메뉴들은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본질적 가치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시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에반, 당신은 이제 진정한 요리사가 되었네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엘리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채식주의자 모임이 열렸죠. 김영자 선생님은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고사리 손질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사리를 데치는 향긋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요리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매튜 킴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테이스티 모먼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반, 정말 대단해요. 리아나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포브스지의 최신 기사가 떠 있었죠. 한국의 산나물,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제는 고사리를 찾는 레스토랑들이 늘고 있대요. 심지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도 한국의 산나물을 메뉴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해요.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버무 씨의 도움으로 강원도의 고사리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죠. 농부들은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고사리를 저희에게 공급하고 저희는 그들의 정성이 담긴 식재료의 정당한 가치를 지불했습니다. 셰프,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푸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첫 에피소드로 한국의 산나물과 발효 음식을 다루고 싶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촬영팀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영자 선생님과 버무 씨는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의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다니 고맙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카메라 앞에서도 한결같은 미소를 보이셨죠.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고사리를 채취하는 농부들의 모습, 김영자 선생님의 손맛이 담긴 요리법, 버무 씨의 한옥에서 이어지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테이스티 모먼츠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 바로 K-네이처이었죠. 한국의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퓨전 레스토랑 체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로슨 씨, 당신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본사 대표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과연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때 엘리가 보내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셰프님의 요리 덕분에 저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들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K-네이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법과 식재료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을 특별 고문으로 모시고 한국의 젊은 요리사들을 초빙해 전통 조리법을 가르쳤죠. 버무 씨의 한옥은 요리사들의 수련관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연과 음식의 조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첫날,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K-네이처의 첫 매장이 뉴욕에 오픈했을 때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특히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었죠. 1년이 지난 지금 K-네이처는
미국 전역에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춘 메뉴도 선보이고 있죠. 시애틀에서는 현지 연어와 고사리의 조화를, LA에서는 아보카도와 김치의 만남을 선보였습니다. 에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 아침 리아나가 또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WHO에서 한국의 산나물 식이요법을 건강식품 목록에 등재했대요. 특히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문득 처음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고사리를 잡초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오늘도 레스토랑은 북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죠. 특히 반가운 건 크론병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손님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올 때입니다. 김영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고사리가 담긴 보자기를 펼치며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이자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된 거죠. 주방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듭니다. 저는 앞치마를 메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와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 식재료로 퓨전 요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고사리처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재료들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취나물, 더덕, 도라지 같은 산나물부터 우리만의 특별한 발효식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에반 셰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